요즘 계속 그 호흡 시리즈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호흡의 순서로 시작을 해서, 호흡의 순서 이제 뭐, 2 이렇게 나가고, 오늘도 역시 그 호흡의 순서에 있어서 중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악기를 연주할 때 크게 2가지로 생각을 한다고 했죠. 하나는 들숨, 들어 마시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리를 낼 때 날숨, 이렇게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어떤 과정은 누구나 다 인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정확한 그 순서로 놓고 보자면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고 있는 이 중간에 제가 이제 표현한 바 준비 과정이 있다. 요 준비. 그래서 이 준비 과정을 이제 제가 주로 즐겨 쓰는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철커덕이 있어요. 철커덕. 예, 철커덕 하는 이 철커덕이라는 말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뭔가 딱 걸리는 느낌 있잖아요. 탁 준비 철커덕 하고, 그래 총도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총도 이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그걸 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짤깍 이렇게 당기잖아요. 권총. 예전 지금은 뭐 자동 권총이지만 예전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탁 이렇게 딱 짤깍 하고 당기죠. 이게 철커덕이라는 거예요. 철커덕. 그 철커덕과 준비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은 같은 의미로 지금부터 들으시면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들숨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숨을 들어 마실 때 그냥 들어 마시는 게 아니고 힘을 뺀 상태에서 반드시 들어 마셔야 한다면은, 그 힘을 뺀다는 게 어떤 건지 이게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모션으로 보여드렸고, 그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 이해를 하셨다고 보여져요. 뭐 여러분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도 오시고 하는 거 보면 이해는 많이 되신 것 같아. 근데 실제 숨 쉴 때, 들어 마실 때 그렇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뭐 골프채로도 보여드리고, 뭐 이런 모션으로도 보여드리고, 아코디언으로도 보여드리고, 실제로 그렇게 숨을 들어 마실 수 있느냐가 문제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왜냐면 사람이 누구나가 다 이 힘들이 있잖아요. 몸에 힘. 그러니까 뭐든지 해결을 하려면 힘을 써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본능이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힘을 빼서 들여 마시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조차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인간들의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만의 본능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르쳐 보면 제일 안 되는 게 이 힘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아주 건장한 남성들이 안 돼요. 이 남자들은 힘이 있으니까, 반대로 여성들은 힘 빼라고 그러면 잘 빼요. 원래 가지고 있는 힘이 남자보다 적으니까 빼라고 그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남성들은 워낙 가지고 있는 힘들이 세다 보니까 이걸 뺀다는 게 이게 어려워. 근데 자꾸 그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계속 시도를 하시면 분명히 그거는 물론 이제 뭐 짧은 시간에 해결되시는 분도 있고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머지않아 그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단 그런 것들 이미지조차 없고 생각조차 없고 내가 숨을 들여 마실 때 이렇게 들여 마셔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조차 없기 때문에 늘지 않는 거니까,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그거를 계속 이제 체크를 하면서 힘을 빼서 숨을 들여 마시는 게 뭔지를 스스로 이제 알아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준비 철커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이전에 보내드렸던, 벌써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 어택이라는 그 영상이 있어요. 어택과도 이게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 철커덕이 왜 필요한가를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은, 복잡해질 수 있는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항상 동일한 조건, 항상 같은 상태로 내뱉는 어떤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그 전에 필요한 하나의 우리가 꼭 해야 되는 행동이에요. 항상 우리가 똑같은 상태로 날숨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전에 반드시 필요한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행동이에요. 근데 이 철커덕을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잘 모르시겠지. 이런 것들은 이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이제 알아내고 배우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전공이든 뭐 비전공이든 프로든 아마추어든 그런 거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정확성이 있는 정확한 것에 가까운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해요. 이 철커덕 예를 이제 몇 가지 들어볼 텐데, 이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동전 따먹기 했던 기억들 다 나시죠? 바닥에 이렇게 동전이 있으면 그 동전을 이렇게 맞추면은 이제 뭐 내가 그 동전을 따먹고 이제 그런 놀이를 했는데, 요즘은 거의 안 하더라고. 그런 동전 자체가 없으니까 요즘은 다 카드 쓰고 동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도 없고, 예전에는 다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가지고 그냥 그거 놀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걸로 놀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동전 따먹기에 귀재들이 있어였고, 저도 이제 생각나는 게, 제 친구 중에 아주 게임만 하면은 혼자 그냥 독식을 해서 다 따가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 얼마나 얄밉던지. 근데 그 동전 따먹기라는 게 그 동전을 맞춰서 내가 그 동전을 취하는 어떤 게임이라 한다면, 그 동전을 어떻게 맞출까요? 이 동전을 맞추는데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생각할 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거리. 가장 중요한 건 그 동전이 내 앞에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각도. 이게 왼쪽이냐, 중간이냐, 오른쪽이냐, 이런 각도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 동전 따먹기 할 때 보면은 선을 긋죠. 가까운 데서 누구나 맞추니까 조금 먼 데다가 약 한 5m 정도 이렇게 먼 곳에다가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렇게 그 동전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하는 친구들은 왜 잘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항상 일정한 힘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리, 각도가 10개를 던지면 거의 8개, 9개는 거의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그 던지기 전에 철커덕이 있다는 거예요. 철커덕이. 우리는 그러니까 유연하게 이렇게 던지는 것 같죠? 하지만 마음 자세, 그 다음에 훈련된 모든 내 온몸의 근육의 모든 신경을 다, 세포 하나까지도 다 곤두세우고 살려서 항상 일정한 대로 던지는 거예요. 일정한 대로. 악기도 항상 일정한 곳으로 각도와 거리를 내가 원하는 대로 보낼 수 있다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고민 중에 음색도 음색이지만 음고도 피치도 우리가 고민이 있잖아요. 어쩔 때 불면은 음이 내려가고, 어쩔 때 불면은 음이 또 높아지고, 막 어쩔 때 재수 좋아서 걸리면은 또 이 음이 맞고, 뭐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는데, 항상 우리가 음고를 정확하게 일정하게 낼 수 있는 그 요령이 뭐냐면 이 철커덕에 있어요. 준비 과정에. 이거하고 똑같아요. 동전 따먹기하고. 그래서 이 철커덕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을 별로 잘 안 하시더라고. 철커덕에 대해서. 그 철커덕을 또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활이잖아요, 활. 이거 제 아들 거 뺏어왔어요, 이거. 아들이 갖고 노는 거를 그냥 잠깐 빌려달라고 해서 뺏어왔는데, 철커덕이 뭐냐면, 이 양궁 선수들이 이제 활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잡아당기잖아요. 이건 지금 너무 작아가지고 표현이 안 되는데, 일단은 딱 잡아당겨서 폼을 딱 잡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잡죠. 이렇게 딱 이렇게 잡잖아요. 이게 철커덕이에요. 철커덕이 아닌 거, 그러니까 철커덕이라는 걸 모르면은 얘를 당기자마자 그냥 놓는 거야. 그러면 화살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안 나가고 막 자기 마음대로 나가겠지. 근데 내가 원하는 그 좁은 10점짜리 관역 안으로 넣으려면은 반드시 철커덕이 필요해요. 딱 이렇게 재가지고 아 저기다 딱 보내야 되겠다 하는 이 철커덕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들숨을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힘을 뺀 다음에 힘을 빼고 들어 마신 다음에는 반드시 이 준비 자세라고 하는 이 철커덕을 딱 하셔야 돼. 이 철커덕이라는 게 있다는 것만 아셔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거를 배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철커덕이라고 하는 준비 과정을 또 다르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노 젓는 거에 제가 비유를 해드렸잖아요. 뱃사공이 이렇게 노를 저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힘을 빼면서 젓는 것이 우리 들숨과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스푼이에요. 스푼. 왜냐면 노가 없어. 노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노하고 비슷한 게 어디 없나 막 찾아보니까 제 이제 연습실에 이 커피 같은 거 저을 때 쓰시는 것 같아. 이 스푼이 있는데 이 스푼 가만히 보면은 노 같지 않으세요? 노 비슷하게 생겼죠. 이게 노라고 그냥 생각하자고요. 여기가 이제 물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사람이 여기를 잡고 이렇게 젓겠죠. 여기 넓은 부분이 이제 노의 아랫부분이 되겠지요. 자, 그런데 철커덕이라는 것을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노는 수면, 그러니까 물 위에서 노를 젓잖아요. 이 뭘로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예,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요게 수면이라고 생각하자고요. 물. 이게 물이야. 이렇게 쭉 물이 있어. 물론 이제 여기 뭐 살랑살랑 물결도 치고 하겠죠. 그리고 이게 노예요. 그러면 이 노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물을 이렇게 끌어당기죠.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추진력을 얻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노를 빼서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수면 위로 갔다가 다시 물 속으로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긁죠. 이렇게. 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리고 다시 빼서 돌려서 들어가서 이렇게 당기는 힘으로 여기가 넓기 때문에 수면과 만났을 때 이제 어떤 저항감 이런 것도 느껴지면서 얘가 추진력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힘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철커덕은 뭐냐면은 이 수면이 있다면은 물 속으로 노가 들어가서 당겨지는 거예요. 이게 철커덕이에요. 자, 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노가 이런 식으로 가서 물 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당기죠. 그러면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뭔 철커덕이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는데 설명을 들어보세요. 철커덕이 없는 상태에서 노를 젓게 되면요. 이 수면을 노가 때려요. 이렇게 철썩. 철커덕이 아니고 철썩이 되지. 철썩. 그리고 당기지. 그 다음에 철썩. 이렇게. 철썩. 근데 준비 과정이 제대로 되고 철커덕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제 알게 되면은 노가 물속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힘을 쓰지 않아요. 이 힘을 안 써요. 일단 노가 들어간 다음에 힘을 쓰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노를 잘 못 젓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을 거라고, 이렇게. 노를 이렇게 찰싹, 찰싹, 찰싹. 그러니까 물에 따귀를 계속 때리는 거지. 찰싹, 찰싹. 근데 숙련된 이 뱃사공들은 물소리가 이게 때리는 소리가 나질 않아요. 찰싹 소리가. 왜냐하면 집어넣을 때 아주 유연하게 쑥 집어넣고 집어넣은 다음에 힘을 쓰거든. 이런 식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힘을 써요. 돌려서 집어넣은 다음에 힘 쓰고. 근데 이게 계속
어떤 연속적인 동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간적인 것을 잡아내지를 못하는 거고 잡아내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데 그 동작 하나하나를 아주 느린 그림으로 본다든지 그 동작 하나하나를 아주 1cm 간격으로 어떤 정지 화면으로 보면은 그게 보일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야 돼요. 또 물에 들어가고 당겨줘야 돼요. 이게 준비예요. 준비, 힘. 자, 들숨, 준비, 힘. 들숨, 준비, 힘.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힘든 거야. 배는 나가지도 않고. 왜냐면 배가 나가는 어떤 추진력이라는 거는 너가 물속에 들어간 다음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 이게 아니고. 그리고 이거 수영도 그래.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수영을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렇게. 저는 수영을 못하는 건 아닌데 잘하지도 않거든요. 할 줄은 알아. 근데 막 이렇게 레슨을 받고 막 이런 건 아니라서 그냥 빠져 죽지 않을 정도로만 하는데 이 모양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가장 그 물에 수면으로 들어갈 때 저항을 줄이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나 초짜들은 이렇게 한다고 수영을 철퍼덕 철퍼덕 철퍼덕. 근데 수영 선수들 보세요. 다 낮게 가죠. 이렇게 낮게 가면서 손에 물이 들어간 다음에 당기는 거예요. 그거의 연속이에요, 이게. 근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물 속으로 손이 들어가기 전에 힘을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찰칵, 찰싹, 찰싹.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철커덕하고 당기고 다시 철커덕하고 당기고 이거의 연속이에요. 수영 선수들이 그 기록을 낼 때 어떤 그 효율적인 움직임으로 기록을 그렇게 빨리 내는지를 생각을 해도 도움이 될 거예요. 단 지금 노로 제가 그 예를 들어드리고 수영 선수들의 움직임으로 예를 들어드렸는데 이제 우리는 노 젓는 것과 수영과 좀 다른 어떤 행동과 어떤 다른 몸의 느낌을 하나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얘가 이렇게 당겨졌잖아요. 얘가 이제 들숨이잖아요. 이렇게 당겨진 게 숨을 쉬었어요. 그 다음에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자, 보세요.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숨을 여기 있던 거 쉬었어. 자, 뭘 할 줄 알아야 되냐?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자,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제가 지금 그 화살 끝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았어. 그러니까 얘가 못 나가죠? 이게 철커덕이에요. 이 상태를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철커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단 숨을 쉬잖아요? 그러면은 철커덕이라는 어떤 준비 자세를 모르기 때문에 얘가 새, 이렇게, 지가. 이렇게 새. 근데 안 세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철커덕 하고. 딱 손으로 여기 잡았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잡은 역할이 우리 악기 연주할 때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앙부시어를 그러면 꽉 물으라는 얘기냐? 이 손을 이렇게 잡았듯이 깨물어 가지고 못 나가게 하라는 거냐? 그건 절대 아니죠. 앙부셔는 색스폰 같은 경우는 절대 그렇게 깨물면 안 되고 트럼펫은 좀 비슷해. 왜냐하면 트럼펫은 그 윗입술 아랫입술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소리가 나야 되니까 이런 느낌이 비슷해요. 근데 색스폰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 근데 트럼펫이나 색스폰이나 여기서부터 이게 조금 어려운데 지금 이 들숨을 일으켰고 지금 날숨이 가기 전에 어떤 준비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딱 잡아놓는 시간을 갖는다면 요거를 지금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할 수 있어요. 몸으로 충분히 그걸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혀로 한다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혀. 왜냐면 우리가 읒 발음을 하면 읒 하면은 이 혀가
윗니빨하고 아랫니 사이로 살짝 나오면서 읒 발음을 하면 이렇게 막는 형태가 되거든요. 읒 하고 나가는 거를 이렇게 딱 막아지게 하는 어떤 그런 발음으로 느껴져요. 한번 해보세요. 읒 하면은 못 나가잖아. 근데 나가는 발음은 그건 뭐냐? 으가 되겠지. 이건 세잖아요. 계속 나가지. 근데 이 시옷 받침이 들어가는 순간 딱 잡혀요. 잡히죠. 하고 잡히잖아요. 숨을 들여 마시고 들숨을 아주 자연스럽게 힘을 뺀 상태에서 들어 마신 다음에 요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혀를 이용해서 그 시옷 받침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현상을 만들었어요. 숨을 쉬었고 하고 딱 요 현상을 만들었는데 혀가 없으면 안 되냐? 혀가 없어도 가능해요. 혀로 하는 거는 누구나가 할 수 있고 이게 혀가 아니고 몸으로 그걸 잡을 수 있다는 거는 고수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이거를 하다 보면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도 그 느낌을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그렇게 했어요. 지금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벌리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를 만든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그 상태를 만드니까 몸 안에 특히 상체, 그리고 단전,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딱 응축돼 있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근데 이게 저는 이게 훈련된 사람이니까 이걸 왜 못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가르쳐 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이거를 못 알아내시더라고. 그래서 단계를 놓고 보면은 혀를 읒 발음을 이용해서 먼저 잡아 놓으세요. 이렇게 숨을 쉬었잖아요 편안하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빼는 거지. 다시 숨을 쉬고 또 주의해야 될 거. 읒 하라고 그러면 온몸에 힘이 들어가. 이렇게. 이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고쳐야 될, 지금 다 이런 게 있으실 텐데, 고쳐 나가야 될 지금 이 상황이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 차이가 뭔지를 아셔야 돼. 이게 아니고, 요거는 이 설명을 제가 다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자, 활을 당겼어. 그리고 얘를 잡았어. 이게 준비 자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힘을 빼면 얘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잖아 지금. 제가 여기서 잡고 있는 힘을 빼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 활이 우리 몸이에요. 활이 우리 몸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건 맞잖아요, 지금. 우리 몸을, 제가 몸의 느낌과 우리 몸의 뭐 전반적인 어떤 모든 상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활을 지금 예를 들어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 당기는 팔이 우리 몸인 줄 알아.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지금 이 활은 스스로 얘가 당겨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팔 힘을 이용해서 당겼죠. 근데 우리 몸은 그게 아니잖아. 우리 몸은 이런 형태가 되려면 들숨을 일으키면 얘가 이 형태가 되지죠. 자연적으로 이 형태가 되지잖아. 근데 여기서 내가 이 당겼던 팔의 힘을 완벽하게 지금 놔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걸 못 놓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줄여가는 거지. 날숨 때. 요거 이해 가실런지 모르겠네. 자, 날숨 때는요,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지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들어마신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압력을 조정해 주면 돼요. 이 끝에서
여기서 압력을 조정해주면 빠지는 거를 조정을 해주면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들어가는 거를 지금 당기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놓으려고 그런다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쓸모없는 힘이에요. 쓸데없는 힘이라는 게 당겼어. 근데 얘를 당기고 있는 힘을 지금 못 놓는 거예요. 그냥 놔지는 거지, 자기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활이잖아요. 활이니까 스스로 얘가 들숨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들숨을 내가 일으켰지만 내 몸은 활이 아니고 내 몸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 스스로가 들숨을 하면 만들 수가 있잖아. 자, 만들어 놨죠? 철커덕 걸어놓은 상태에서는 얘가 이렇게 나가게 내비둬야 돼, 이렇게. 자, 그런데 왜, 그러면 또 철커덕이 왜 필요하냐? 제가 또 말 나온 김에 얘기를 드릴게요. 철커덕이 없다면 이게 철커덕이잖아요. 철커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그냥 날아가지, 이렇게 평 하고. 그러니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1초, 0.5초, 0.1초에 순간적으로 들어 마셨던 숨을 10초, 15초, 20초, 30초를 조절을 해나가면서 써야 되는데 철커덕이 없으면 얘가 그냥 튀어나가 버려. 그러니까 조절이 안 되니까. 조절을 하려면 철커덕 걸어놓고 여기서 이렇게 내가 조절을 해서 원하는 만큼 빼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들숨을 일으켰다고 한다면은 지금 당기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건 놔둬야 돼, 이렇게. 이 당기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숨을 들여 마신 다음에 이런 힘을 쓰게 된다고. 지금 이거는 당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활이 내 몸이라면 활이 지금 당기는 힘이 있습니까, 지금? 저 보세요. 활이 내 몸이라면 지금 얘 당겨졌죠? 근데 얘가 지금 당기는 힘이 있어요? 얘는 당기는 힘은 0.1%도 없어요. 다 이쪽으로 가는 힘이 있을 뿐이에요. 단 그 힘을 내가 여기서 압력을 조절해서 빼주는 거예요. 지금 얘는 당기는 힘이 없죠. 당기는 힘이 없어요, 이거는. 모양으로는 지금 당겨져 있으나 우리가 들숨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한다면 당기는 힘은 여기서는 없어요, 전혀.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당기는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줄이려고 한다고. 팔의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밀려고 한다고. 그게 아니고 자기가 미뤄지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느낌을 알아내야 이제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악기를 만약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감을 잡느냐. 악기를 보여드리면 이제 오늘 제가 트럼펫하고 색소폰하고 다 보여드릴게요. 철커덕을 안 하는 것 같다. 이 프로 연주자들 보면은 너무도 이게 유연해. 너무도 이 정지되는 순간이 안 보여. 철커덕이라는 게 그래서 없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다 하고 있어요. 다. 그 뱃사공 생각해 보세요. 뱃사공이 너무도 숙련된 나머지 이게 너무도 정지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속으로 딱 들어가는 어떤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노가. 그 타이밍을 못 잡으면 그냥 물을 때려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느린 화면을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숨을 들여 마셨잖아요. 들숨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안 보신 분들은 들숨편. 제가 지금 철커덕을 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소를 냈거든요. 솔은 내기 어려운 음은 아닌데 솔에 맞는 바람의 빠르기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고운 소리나 여린 소리를 내려면 바람의 양도 내가 훈련된 만큼 그대로를 내보내야 되는데 그거를 철커덕이 없으면 해내기가 힘들어. 딱 겨냥을 동전 따먹기처럼 겨냥을 한다는 생각으로 딱 겨냥을 하고 던지는 거예요. 다시 들숨.
이해 가시겠어요? 지금 철커덕이 있는 거예요. 저는 철커덕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 그 철커덕이 딱 되면은 이 어택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어택이 타이밍 싸움이잖아. 내가 원하는 시점에 정확하게 박자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프로들 중에서도 못하는 사람 많다고 말씀드렸죠. 딱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이제 도를 내려면 제가 여기서 트럼펫의 구조상 바람도 빨라져야 되고 앞도 더 걸려야 되고 뭔가 앙부셔도 조금 더 쪼그라들어야 되고 단전에 힘도 더 들어가야 되고 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훈련된 그대로 나오려면 철커덕을 딱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낮은 도를 내려면 그리고 더 높은 음을 낸다. 그러면 여기서도 철커덕을 해놓고 이 철커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솔도 어렵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솔 정도까지 내놓고 어떻게 내는지를 알고 철커덕을 해야 이게 소리가 나겠지만 이 솔 같은 거는 어렵지 않게 내는 분들도 뭔가 고음 한 방에 이렇게 내려고 그러면 미스톤들 많이 나잖아요. 철커덕을 이용하세요. 안 어려워요. 이렇게 철커덕 딱 힘을 딱 가둬놓는 그 방법을 알면. 철커덕 항상 같은 곳을 내가 원하는 만큼의 같은 곳을 딱 향해서 쏜다. 철커덕 준비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비단 트럼펫뿐만이 아니고 색소폰도 굉장히 필요해요. 이거를 통해서 첫 소리를 내고 곡을 연주를 해 나가는 거라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소리를 내는 거 방식으로 곡을 연주하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자, 소울 한번 내볼게요. 저 얼마나 소리가 좋아요. 지금 뭐 어떤 거부감 아니면은 불편함 이런 거 없잖아요. 지금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철커덕을 잘못 이해하면 불필요한 어떤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뭔가 이렇게 소리도 결과적으로 불편하고 약간 거부감이 드는 소리가 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철커덕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철커덕을 제대로 했을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떨어져야 돼요. 자, 이거를 제가 레슨 때는 1cm만 떨어뜨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중요해요. 왜냐면 숨을 들여 마셨잖아요. 여기는 지금 들숨 때는 우리가 텐션이 없어요. 힘이 없고 날숨 전에 우리가 힘을 어느 방향으로 쓸지 결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방향을 여기서 결정이 돼요. 방향이 숨을 들여 마셨어. 그 다음에 방향이 어디로 내가 힘을 쓸 거냐, 힘의 방향을 어디로 쓸 거냐가 철커덕에서 결정되는데 잘못되는 경우들이 이 어깨가 떨어지지 않거나 올라가 이렇게.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힘의 방향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어깨를 유심히 보세요. 이 모양이 나오죠. 많이도 아니야. 말 그대로 한 1cm 정도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숨을 빼고 들어 마셨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되지. 이렇게. 몸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자, 자바라는 이런데 우리 몸은 자바라하고 똑같이 생기진 않았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 나야 돼.
철커덕, 철커덕. 그러니까 지금 철커덕 준비 과정은 소리가 나기 전이잖아요. 소리가 나기 전에 이걸 걸어놔야 돼. 이게 지금 힘을 쓸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이게 자, 아코디언을 설명드릴게요. 오래간만에 잡았더니 어떻게 잡는지 잊어버렸다. 자, 숨을 쉬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자, 숨을 쉬었어. 날숨 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들숨, 날숨 때 어깨가, 자, 잘못된 거는 들숨, 날숨 때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엄청 많아. 뭐 그렇게까지 하겠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거울을 놓고 전신 거울이나 아니면 상반신 정도 나오는 거울 앞에서 해보세요. 실제로 소리 내려면 이렇게 내신다니까. 그렇게 되면은 앙부쇼가 깨물어지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근데 힘의 방향이 소리를 내기 전에 방향을 아래쪽으로 딱 걸어주면 앙부쇼가 편안해지면서 깨무는 일이 훨씬 더 확률도 그렇고 훨씬 더 줄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준비 과정 철커덕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레슨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마음이 앞서가지고 날숨까지 지금 설명을 드렸거든요. 날숨은 제가 이제 영상 올라가는 거를 보고 여러분들 반응을 보고 또 저도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날숨 편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은 중요하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과하지 않은 거예요. 호흡은. 그리고 이 모든 악기가, 제가 지금 색스폰도 그렇고 트럼펫도 그렇고 다 불 수 있는 요령, 그 비법, 이게 뭔지 아세요? 호흡을 다룰 줄 알기 때문에 그래.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현악기는 모르겠어요. 근데 부는 악기는 동양 악기든 서양 악기든 아니면 어디 나라의 민속 악기든 불어서 소리 내는 악기는 나한테 갖고 오면 소리는 다 내요. 그것도 근사하게. 왜냐하면 어떤 상태의 호흡을 써서 어떤 순서의 호흡을 사용해서 소리를 내야 되는지 이미 몸으로 체득돼 있거든. 그러니까 다 되는 거예요. 저 오보에도 그때 그 오라톡에서 오보에 소리도 내봤는데 오보에 하는 이혜원 선생, 그분이 놀랬어요. 제가 소리 딱 내는 거 보고. 오보에가 소리 내기 쉽지 않은 악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소리를 내냐. 왜냐면 호흡을 일단 쓸 줄 알면 반 이상을 먹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호흡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순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순서에 따른 디테일한 설명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하나 점검을 하시면서 연습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